아무튼 간에 이제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게 이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를 믿을 수 있다 없다, 그 통계가 정당한 거다 그렇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항상 말하지만 괜히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감을 놓든 배를 놓든 우리는 우리 살 길만 찾으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은 정책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쵸?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더 많이 왼쪽으로 한참 가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걸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근데 뭐 대비라는 것은 거창한 말일 뿐이고 우리 큰 뭐 8.2 대책, 9.13 대책을 겪어봤습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나올 게 다 나왔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저 왼쪽 끝에 있는 대책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간쯤에 있는 대책은 이미 카드 다 썼습니다. 그리고 약발도 안 통합니다, 이제. 그러니 조금 더 자극적인 거, 더 맵고 짠 게 나와야지만 일시적이라도 반응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일시적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대비책이라는 것은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정책이 나오고서 그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그 분위기에 편승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8.2 대책 나오고 집을 파신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고 9.13 대책에 또 파신 분들이 후회하시는 거 아닙니까? 뉴스 대충 요새 나오는 뉴스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잠깐 볼까요? 요즘엔 최근에 나왔던 부동산 뉴스를 잠깐만 볼게요. 추석 연휴에도 뭐 지붕 뚫은 집값,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대책이 나오고 올 2월 항상 강조했던 그 구정 명절 그때 낀 2월 초까지 계속적으로 어렵다가 3월부터는 방향세가 완연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눈에 띌 정도이죠. 이거는 이제 9.13 대책 약발이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딱 6개월짜리였다. 6개월짜리였다. 그 6개월짜리 대책에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반응을 한 거죠. 사야 될 집을 계약을 못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집을 팔았단 말이죠. 근데 그럴만해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만 큰 게 규제책이 나왔던 게 아니라 시장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뭐 하나 정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길 합니까? 뭐 대외적으로 뭐 우리가 수출이 잘 되길 합니까? 뭐 아니면은 외교가 잘 되길 합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길 합니까?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뭐 미중 무역 분쟁이. 그러니까 개판 5분 전 상황에서 이런 큰 규제책이 나오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도 봐요. 불가능하다. 게다가 혹시라도 참 운 없게 좀 많이 떨어질 거라는 유튜브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은 더욱더 휘말리기 좋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거 참 아쉬운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제 미성년자, 그러니까 20세가 안 된 우리 친구들이 2017년 1년 동안 월세 받은 게 500억이 넘는다고. 2017년 기준이에요. 미성년자 연간 임대 수익이 500 몇십억이 나왔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이제 뭐 금수저, 흑수저, 그러니까 다른 더 안 좋은 단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극화인데, 양극화는 다른 말로 선진화예요. 양극화가 싫다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선진국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여기서 양극화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되는 겁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는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 똑같은 개념을 단어 선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갑니다. 야당은 양극화를 내세워서 여당을 까야 되는 것이고, 네? 여당은 선진화를 내세워서 드라이브 쳐야 되는 건데, 그쵸? 근데 이런 양극화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제 시작 단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극화 심한 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가 과연 이웃 국가, 중국과 일본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양극화가 정말 그렇게 심한 것이냐? 정말 객관적 팩트로 봤을 때 아니다. 양극화가 최근 한 5년간 제일 심한 나라는 중국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의 생활과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 극명하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갈리고 있죠. 금액적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는 추억 속에 고작 미성년자 연간 임대수익 500억은 추억 속의 뉴스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국가든 부강해지길 원하니까요. 선진국이 되기를 원하니까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으면 선진국이 되기 원하는 거 물어보면 누구든 다 예라고 대답할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근데 양극화가 심해지길 바라십니까? 라면 아무도 대답 안 한단 말이에요. 되게 모순된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의 민낯입니다. 하고 가면을 씌워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 웃긴 게 갯매우기가 나오면서 지축지구, 뭐 평택, 고덕 뭐 이런 동네들까지도 움직이고 있다. 뭐 검단, 운정, 미분양 쌓였던 곳까지 활짝 미분양 많이 팔렸어요. 이게 다 갯매우기죠. 그러니까 잘난 애들이 치고 나가고 얘네들이 가니까 이제 격차가 벌어지니까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만큼 얘네들이 움직일 정도라면 뭐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요. 유동성이 막 팽배하게 지금 뭐 빵빵하게 풍선이 유동성 풍선이 그냥 부풀어 있죠. 이게 어제 뉴스만 봐도 미숫거리가 너무 많아요. 9.13 대체구 강남 청약 경쟁률은 더 뛰었고 강남에 뺨쳐버린 인천, 송도죠.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이번에. 최고 1024대 1이 나왔죠. 네, 미쳤어요, 이제 미쳤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갯매우기와 동시에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이제. 갯매우기랑 풍선 효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게 동시에 터지고 있어요. 여기 인천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죠. 박원순표 강북 투자, 강남 규제에도 더 벌어지는 강남북의 집값 격차. 개포동 평당 7천만 원 뚫었다. 참 이게요.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용산 개발 보류한다더니 이건 보기가 이게 말이 용산 개발은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서울시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뉴스 안 타게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용산 여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좋은 황무지 A급 황무지를 다른 서울에서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사업성이 확보된 황무지는 없습니다. 최고의 황무지죠. 건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국토부 눈치를 보니까 내년 총선 때까지는 어떻게든 참아야 되겠죠. 근데 그 밑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다음에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지금 서울시가 마스터 플랜 발표 없이 자기는 봤죠. 우리는 공개 안 했으니까 모르죠. 마스터 플랜 발표 없이 후속 작업을 이미 용역 발주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1단계, 2단계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1, 2단계 한 번에 공개할 겁니다. 이제 한 번에. 1단계, 2단계 한 번에 밑그림과 세부 그림 한 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용산은 제가 볼 때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자기 예산에 맞는 필수 물건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게 낫습니다. 네. 용산도 뭐 말이 많았죠. 5년 전, 4년 전만 해도 지금은 전문가분들이 용산 투자를 거의 뭐 공통적으로 동의하세요. 근데 4년 전, 5년 전만 해도 용산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시는 분들이 과반이 넘었어요. 한참 멀었다.
개발 언제 되냐. 근데 개발이 꼭 돼야지만 여러분. 기대로 가는 거예요, 기대로. 네? 주식 종목이 꼭 정말로 매출과 실적이 개선돼야지 모릅니까?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답답한 거죠. 그럼 재건축도 꼭 돼야지만 오르는 거라면은, 30년이 가까워질수록 뭐 25년 차에서 30년 사이에 오르면 안 되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30년은 될 거고, 언젠가 할 거니까 오르는 거 아닙니까? 또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이죠, 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우리 폭락론자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십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근데 그 합리와 논리대로 경제나 이 세상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게다가 서울 집값만 놓고 보다가 이제 대대광, 대전, 대구, 광주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특히 분양가는 뭐 미친 듯이 올랐고, 고분양가 관리 지역도 한참 있다. 올 여름에 지정했기 때문에 올 초에 분양가가 뭐 말도 못하게 수십 프로씩 올랐어요. 서울만 집중하다가. 이젠 대대강보다는 이제 부유경, 그러니까 부산, 뭐 울산 이쪽이 훨씬 더 먹을 게 좀 있어요. 근데 올해보다는 내년도까지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입주 폭탄, 전세값 하락은 옛말, 헬리오, 시티, 뭐 고덕, 6개월 만에 전세 회복. 이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계속 겁을 줬죠, 사람들을. 헬리오 시티 입주하면 큰일 난다. 고덕 입주하면 망한다. 뭐, 그리고 전세가 그러니까 대출이 가득 차서 전세가 어쩔 수 없이 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실거래가를 놓고서 전세가 3억 빠졌다. 이런 뉴스 나오니까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고서, 네.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밖에를 다니시지 않고 인터넷 뉴스만 보면은, 또 어떤 것도 정확히 캐치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미분양 무덤에서 완판 지역으로 검단하고 운정의 부활. 상한제 효과로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의 분양권 웃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벌써 이미 만천하에 시작도 안 했지만 그 말 한마디로 만천하에 부작용이 드러났어요. 무슨 부작용? 신축 아파트가 미친 듯이 올라. 그렇다고 또 재건축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타겟인데 사실 많이 빠지진 않았고 반사 이익을 보는 풍선 효과처럼 이 신축 아파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정책 쓰겠다는 말 한마디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몇 달 새. 고덕의 신축은 사실 입주 대란을 염려하는 상황에서 이 상한제액이 딱 나오니까 지금 솔직히 몇 달 만에 한 2억 그냥 다 뛰었어요. 매매가 한 2억 다 뛰었어요. 몇 달 새. 사실 돈 2억이 여러분 정상적인 직장 도시는 우리 분들이 그 몇 달 새 이렇게 그거는 그 고덕에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산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신 차리고 싶은데 방해물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 얘기 좀 해드릴 건데 일단 위기의 한국 경제 우리가 이제 생존 전략인데 봅시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암초가 너무 많아요. 암초.